세상에는 그냥 물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기운과 감정,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물건일수록 그 흔적은 더 짙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흐름을 담고 있는 매개체로 봅니다. 특히 남에게서 물건을 얻어오는 상황에서는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로 받은 물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까지 함께 들여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건넨 물건이 다른 사람의 삶에는 묘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절대 공짜로 받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남에게서 함부로 얻어오면 그 사람의 불운이나 막힌 흐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알려진 물건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이 물건들이 지금 집 안 어딘가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물건은 다른 사람이 쓰던 지갑입니다. 지갑은 풍수에서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 흐름과 재물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담기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지갑을 쓰느냐에 따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 습관, 기회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물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쓰던 지갑을 그대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막힌 흐름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돈이 새거나 벌 기회가 생겨도 늘 한 발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연결해 설명되곤 합니다. 브랜드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가격이 비싸도 중요한 것은 지갑이 머금고 있던 기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지갑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새 것을 고르라고 말합니다. 지갑은 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누구의 흐름도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물건은 침구류, 그 중에서도 베개입니다. 베개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리와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베개를 생각과 감정, 꿈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스며드는 대상으로 봅니다. 남이 오래 사용하던 베개를 받았을 때 이유 없이 잠이 불편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기보다 그 베개에 쌓여있던 감정의 잔여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불면, 우울, 불안 같은 상태를 오래 겪던 사람이 쓰던 베개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베개는 기운이 교환되는 핵심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불이나 커버는 세탁과 관리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베개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의 질은 곧 삶의 리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반지나 목걸이처럼 몸에 직접 착용했던 액세서리입니다. 금속류는 감정 에너지를 강하게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반지는 약속과 관계, 맹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었던 감정의 흔적이 더 깊게 남는 물건인데요. 이별이나 손실, 질병처럼 큰 감정 변화를 겪은 사람이 쓰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받았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관계운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액세서리에 남아있는 감정의 잔여, 파장이 새로운 주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아무리 예쁘고 값이 나가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받게 될 경우에는 정화 과정을 거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리거나 햇빛 아래 두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정화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남에게서 함부로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은 시계입니다. 특히 이미 멈춰 있거나 고장이 잦았던 시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운의 리듬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일의 타이밍과 기회의 속도가 모두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쓰던 시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결을 함께 넘겨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계가 멈춰 있었거나 중요한 순간마다 고장이 났던 물건이라면
그 안에는 막힌 흐름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계를 집 안에 들이거나 몸에 차고 다니면 이유 없이 일이 지연되거나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시계만큼은 중고 거래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위생이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물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선물이라 하더라도 새 것이 아니라면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는 새로운 흐름을 시작할 때 스스로 선택해 새로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물건입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물건은 인형이나 장식용 인물 조각상입니다. 특히 얼굴이 있는 형태의 물건은 기운을 머금고 반영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인형이나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한 공간에 놓여 있으면 그 공간과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이 버려졌거나 중고로 떠돌다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인형이나 장식물에는 상실감과 분리의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밤에 집 안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특정 공간에서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연결되는데요. 아이들이 쓰던 인형이나 누군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인형이나 조각상은 가급적 직접 고르고 그 의미와 용도를 분명히 한 뒤 드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장식용이라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을 물건이라면 집 안에 두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5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한 사람의 시간과 감정, 상황이 깊게 스며들 수 있는 물건들이라는 점입니다. 남의 물건을 받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소유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흐름 일부를 함께 드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이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이유 없이 기분이 무거워질 때, 집 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이런 물건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시점에 놓인 물건은 그 자체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한 물건 중 집 안 어딘가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헤어질 준비를 해도 괜찮은 순간이 온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끊어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운이 아닌 온전히 나의 흐름으로 하루를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